오늘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버라이즌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전화와 일반 문자, 데이터 송수신이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시시피 남부를 덮쳤습니다. 수백여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에서 한타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법무부가 146억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를 적발했습니다. 의사와 약사 300여 명도 기소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섭니다. 막바지 협상 강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버라이즌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전화와 일반 문자, 데이터 송수신이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라이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새벽 4시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상단에 있던 기지국 신호가 사라지면서 차츰 통신망 장애를 인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문자를 보내거나 받는 건 역시 불가능했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본격화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온 한인 소비자들도 많았고 일부 한인 업체들은 고객들과 연결이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 받으세요? 전화가 안 되세요? 어제 못 받은 미스콜을 아침에 돌리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4분 계셔서 주문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집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다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도 안 되고 통신망 장애는 일부 지역의 정전 그리고 기지국 설비 문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스템적인 이슈여갖고 시그널 타워가 지금 조금 이제 오작동을 해갖고 버라이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망 정상화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시시피주 남부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평원 지역과 달리 비장막에 가려져 있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어젯밤 미시시피주 남부를 핥히고 간 토네이도의 위력은 처참했습니다. 토네이도는 건물 잔해를 지상 27,000피트, 즉 에베레스트산 높이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가옥 피해만 500여 채에 달하며 최소 1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시시피 주지사는 즉각 수색, 구조 작업을 진행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네이도가 유독 위험했던 이유는 식별이 불가능한 비장막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 트인 평원과 달리 남부 지역은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와 울창한 소나무 숲 때문에 토네이도가 거대한 비구름 속에 숨어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재난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으로 이동하며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풍과 돌발적인 위험이 남아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승객들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귀국해 각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덜란드 선적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현재까지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잠복기 상태의 승객 수십 명이 이미 배에서 내려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귀국 승객들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반 대중의 위험도는 낮지만 승객들의 이동 경로가 워낙 광범위해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146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메디케어 사기를 적발했습니다.
의사와 약사 등 324명도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년간 전국 50개 구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의료사기범 3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적발액은 전년도 기록인 6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오퍼레이션 골드러시로 명명된 사건에서는 도용한 메디케어 정보 100만 건을 이용해 106억 달러를 허위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AI 음성을 활용해 환자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필요 없는 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소된 인원 중에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 96명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적 자금을 가로채는 의료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UCLA 의대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UCLA 의대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를 차별해 대법원의 인종 기반 입학 금지 판결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합격자들의 의대 입학 시험이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안 합격자의 성적이 타 인종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학교 측이 인종 다양성을 이유로 사실상의 쿼터제를 운영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UCLA 의대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알바들리 이라크 석유부 차관 등으로 친이란 민병대 관련 회사들의 수출권을 주며 이라크산 석유를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친이란 민병대 고위급 3명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이라크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며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했습니다. And the Iranians should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financial equivalent of what we saw in the kinetic activities. 이런 가운데 사우디,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돼 미군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통화 이후에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현실화하면 미 군용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에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대 4개월가량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정권 지도부의 장악력 강화를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예정된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라 경제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Yeah, we're going to get it. How will you get it, sir? We're going to get it.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간표를 정해놓은 만큼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파크 일대에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당국은 마약 밀매 혐의로 25명을 기소하고 시가 $1,000만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연방검찰과 DEA, LA 경찰국 등 합동수사팀은 어제 메가더파크와 웨스트레이크 지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18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우스 LA 지역 주택에서 마약 등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만 약 40파운드의 마약이 발견됐으며 시가는 $10,000,000에 달합니다. 검찰은 MS-13 등 악명 높은 갱단들이 장악해온 메가더파크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약 공급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를 겪었던 캘리포니아의 두 거점 도시 LA와 샌프란시스코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AI 열풍으로 활기를 찾는 반면 LA는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를 배후에 둔 AI 스타트업의 막대한 자본이 몰리며 지난해 오피스 렌트가 20% 상승하고 인구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LA 상황은 침체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만 전국 최대 규모인 54,000명의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할리우드 제작 기반이 타주로 이동하며 일자리 45,000개가 사라졌고 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은 34%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높은 주거비를 견디지 못한 젊은 층이 텍사스와 네바다 등지로 떠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LA의 침체로 캘리포니아주가 과거의 역동성을 잃고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AI 기능의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아이폰 15 프로와 16 시리즈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로 기기당 $25에서 신청 인원에 따라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미출시 기능을 즉시 사용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끝내고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아직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구매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전용 양식을 제출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등산객 2명이 회색곰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 측은 즉시 인근 탐방로를 폐쇄하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고는 4일 오후 올드 페이스풀 인근 미스티폴스 트레일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온몸에 긁힌 상처를 입었으며 현장에서는 피 묻은 소지품들이 발견됐습니다. 공원 당국은 사고 직후 인근 캠핑장과 탐방로 5곳을 폐쇄했습니다. 당국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등산 시 반드시 곰 스프레이를 지참하고 곰을 발견하면 최소 100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LA 경찰국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벨트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어린이 카시트 규정 위반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어린이 안전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2살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후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8살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 착용이 필수입니다. 특히 8살 이상이라도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이라면 안전을 위해 부스터 시트 사용이 권장됩니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내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는 780명으로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어린이는 24명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본인 소유 골프장에 세워진 약 19피트 높이 동상을 소셜미디어로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금빛으로 된 19피트 높이의 본인 동상 사진을 올리고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세운 것이라고 썼습니다. 동상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높이 치켜든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 대선 유세 중 총격에 의한 암살 위기를 겪은 뒤 취했던 자세입니다.
이 동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3톤이 넘고 금박이 입혀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그룹 패트리엇의 의뢰로 오하이오 출신 조각가가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즈음에 맞춰 제작했으나 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최근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B뱅크가 오늘 뉴욕 플러싱의 동부 지역 두 번째 지점을 열고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플러싱 지점 오픈으로 CBB뱅크는 전미 13개 지점망을 갖추며 전국 단위 영업망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오픈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고금리 적금과 CD 특별 프로모션도 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앤썸블루 크로스로부터 올해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MG가 앤썸블루 크로스의 의료그룹 표창 프로그램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앤썸은 매년 전국의 네트워크를 주사해 양질의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시상하는데 올해는 SMG를 포함해 44곳이 선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더스 사이나이 등 4개 기관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MG는 특히 예방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약물 복용 준수율 등 주요 보건지표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박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4주 만에 이틀 연속 상승했던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멈춘 건데요. 하지만 오늘 약세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이번 주도 상승한 주로 기록 중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고 1년 7개월 만에 6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어제 12주 만에 5만 포인트 선을 돌파했던 다우존스는 개장 초 조금 더 올라 2월 10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0.75% 모자란 지점까지 오른 뒤 약세로 하락 반전했는데요.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이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전망치를 믿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딱히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오히려 내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팔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근 폭등했던 기술주들에 집중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건데요. 그럼에도 알파벳은 7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은 작년 12월 5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5개월 만에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욱이 전반적인 장의 낙폭 역시 절제된 수준에 머물러 오늘 약세가 정상적인 숨고르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